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배우셨냐면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결국 미분이라는 거는 자, 입력값이 출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설사라는 게 이제 결과값이라면 제가 라면을 5개 먹고 뭐 달걀을 2개 먹고 콜라를 3잔 먹었다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설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라면을 5그릇 먹었다고 해서 라면이 범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순히 빈도가 많다고 해서 그 녀석이 원인이 되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결국 어떤 추측되는 게 만약 달걀이라면 상한 달걀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달걀을 1개 더 먹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만약에 결과값이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달걀 하나 더 먹으면 설사가 뭐 그러니까 확률보다 뭐 설사의 영향력이 10만큼 더 커지냐. 자, 이런 게 바로 미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미분은 입력과 출력을 가지는 함수 관계를 전제로 우리가 입력이 출력에 끼치는 영향력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바로 행렬하고 벡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행렬과 벡터는 특히 또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행렬이 가장 마지막에 이게 제시가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좀 싫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오늘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면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렬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행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펜이 어디로 갔죠? 여기 있네요. 자, 행렬에 대해서는 자,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행렬이라는 게 뭐냐? 자, 여기 결국 행렬의 핵심은 뭐냐? 직사각형 모양의 숫자 형태다.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직사각 형태의 숫자 모양 보이시죠? 자, 이게 행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지금 이거 사기 치시는 거 아닌가요? 폴리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를 배열해 두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 처리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거의 인공지능의 함수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행렬의 크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이 직사각형의 크기가 행렬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행렬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것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행렬이니까 행 먼저 나오고 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이라는 거는 가로잖아요. 열은 세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로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그러니까 이거는 2행이에요. 2by. 자, 열은 하나, 둘, 세 개. 2by 3. 자, 2by 3 형태의 우리가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행렬이 그러면 우리가 뭐 직사각형이라는 게 여러분들 고정적으로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직사각형 이렇게 가로가 긴 직사각형도 있고 세로가 긴 직사각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1 by 3, 그러니까 하나의 행을 가지고 세 개의 열을 가진다. 이 이름만 보셔도 이제 짐작이 가시죠. 자, 지금 행이 하나죠. 열은 지금 세 개 있죠. 자, 이러한 형태죠. 자, 이러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또 세로로 이렇게 긴 열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열은 하나인 거예요. 맞죠? 근데 행 먼저 얘기하니까 이거는 3 by 1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행이 3개가 있고요. 열이 하나가 있죠. 자, 근데 3 by 1은 사실상 보면 한 줄로 된 지금 행열이잖아요. 즉 컬럼이 하나인 거잖아요. 이 피처가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이 3 by 1에서 1 밖에 없으면 얘를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벡터는 우리가 세로로 된 하나의 컬럼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숫자 열에 우리가 그 뭐죠? 잠시만요. 이게 지금 잘 안 써지네요. 네, 숫자 열의 개수만큼 차원에서 우리가 뭐 원점이라든지 측정 이런 것들을 각도로 우리가 코사인 각도 이런 거 이전에 구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벡터라는 압축된 정보로 인공지능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행렬의 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행렬 곱.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행렬 곱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행렬 곱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거는 행렬 2개를 곱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행렬 2개를
곱하는 형태를 우리가 행렬 곱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중요한 게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행렬의 가장 중요한 거는 행렬의 크기예요. 행렬의 크기. 자, 왜 행렬의 크기가 중요하냐? 바로 이겁니다. 행렬의 곱은요. 네, 여기 있네요. 행렬의 곱은 우리가 왼쪽 행렬의 행하고요. 왼쪽 행렬의 행하고 오른쪽 행렬의 열이 곱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왼쪽 행렬에서의 행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열에서의 열이잖아요. 얘네들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하고 첫 번째, 그러니까 행하고 열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기가 맞아야 됩니다. 자, 예컨대 지금 크기가 안 맞으면 곱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 2x3랑 3x2 행렬의 곱이 각각 이 왼쪽 행렬 3하고 오른쪽 행렬 3의 숫자가 일치해야, 즉 얘가 일치해야,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우리가 이 저기 행렬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우리가 2x3, 뭐 3x2 이렇게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눈에 우리가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얘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드리고자, 자, 이렇게 실제 칸으로 준비했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2x3에 지금 행렬이 되어 있고요. 얘는 지금 3x2. 이제 뭐 읽는 방법은 너무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과연 요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것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이 곱하는 방법은요. 자, 지금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요 값은요. 자, 첫 번째 요게 지금 첫 번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 1 우리가 그 행하고요. 곱하기 두 번째 거에 1열이에요. 그래서 행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행이고요. 이게 첫 번째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값에 첫 번째 열이잖아요. 두 번째 매트릭스에. 그러니까 요거를 곱한 게 요 값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 밑에 거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해요? 두 번째 행하고요. 그러니까 2행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트릭스에 역시 마찬가지로 1열하고 구하는 거예요. 곱셈을 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구해요? 이제 반복해주면 되죠. 얘는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우리가 열하고의 값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이랑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열하고의 값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값들을 우리가 이게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0, 요 계산하면 두 번째 곱하기 요 두 번째 행이랑 얘를 곱하고 하면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 전에 함수라는 우리가 펑션, 함수라는 형태를 우리가 배우셨는데, 함수라는 게 결국 어떤 입력값을 받아서 어떤 값으로 출력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때 보시면 행렬이라는 게 사실 인공지능 자체로서의 함수 역할도 가능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 2x3 행렬하고요, 1x2 행렬이 우리가 입력 벡터를 받아서 행렬 곱수로 변환을 가한 뒤에 만약에 1x3 값으로 만들어준다. 뭐 한다면 우리가 입력 벡터는 예를 들면 1x2 벡터.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거 볼게요. 예를 들면 요 예시를 보시면 얘는 1x2 벡터인 거잖아요. 한 행인데 두 개 열이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출력값만 볼게요. 지금 이게 입력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는 게 입력값을 어떤 것을 투입하면 출력값이 나오는 게 우리가 함수의 시스템이었는데, 이 출력값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1x3 벡터가 됐죠. 자, 지금 보시면 하나의 행 있고 세 개 열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보시면 얘를 이거 사실은 컬럼이라는 거의 개수가 우리가 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지금 2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이게 결국 컬럼이 하나의 피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된다고요. 예를 들면 술, 뭐 흡연, 뭐 음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들어가질 거 아니에요, 컬럼이. 그래서 이건 2차원인 거고, 얘는 차원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컬럼의 개수가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3차원인 거죠, 결과는. 자, 그럼 이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구조가 결국 이게 하나의 함수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보시면 입력 벡터가 2차원을 넣었더니 출력 벡터가 어떠한 행렬을 통해서 3차원으로
차원이 어떻게 됐어요? 변환됐죠. 이것을 우리가 차원 변환이라고 합니다. 디멘션이 우리가 변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의 차원은 변한 게 차원이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2차원이 어떤 함수 행렬을 넣어서 3차원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차원을 줄여주거든요. 인공지능에서는 차원 축소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차원 변화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원을 축소한다, 뭐 늘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함수 행렬 자체가, 지금 보시는 요 함수 행렬 자체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펑션 역할도 하는 거죠. 결국은 얘는 입력값을 넣고 출력값을 계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핵심이자 심층신경망 또는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